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편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AD 48년 봄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는 성령의 명령을 따라 안디옥을 떠나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여행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들의 지리와 당시 사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쫓는 여러분의 여행은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이 보이고 시리아의 다메섹이 중간에 있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 땅 안타키아로 불리는 지역이지만 당시 안디옥은 로마의 영토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수도였으며 50만 명이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견줄 만큼 큰 도시로 유명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안디옥시를 가로지르는 오론테스 강이 보입니다. 이 강은 서쪽으로 계속 흘러 지중해에 다다릅니다. 동쪽에는 실피우스 산이 보입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북서쪽의 아마누스 산맥과 남동쪽의 실피우스 산 사이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소아시아로 가는 길과 메소포타미아와 아시아로 향하는 여러 길들이 보입니다. 동쪽의 실피우스 산은 광야 지역으로부터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을 막아줍니다. 남쪽으로 돌려보면 다메섹과 두로 그리고 시돈 방향으로 가는 길이 동편 산들 사이로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편으로는 지중해가 보이고 항구 도시 실루기아로 가는 길이 보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시아로부터 오는 많은 무역품들이 이 길을 통해 실루기아로 갔다가 유럽 각지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무역로였고 실크로드의 종착역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안디옥 도시의 중심 지역은 강 주변과 실피우스 산맥을 잇는 성체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곽이 붉은 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었고 하늘색의 오론테스 강 북쪽 물줄기는 현재와는 다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론테스 강이 천연 해자 역할을 하고 실피우스 산이 산성 역할을 해서 침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바울 일행과 함께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이른 새벽 안디옥 성도들의 배웅을 뒤로하고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 일행이 발로 걷던 길을 눈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지나 외곽 지역으로 나오니 밀밭이 펼쳐집니다. 나지막한 구릉들을 넘어갑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아마도 첫 행선지인 구브로 섬에 대해 그곳 출신인 바나바의 설명을 듣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저는 전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도사로 해외로 떠나는 분들은 어떤 심정일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궁금하네요. 이 길은 중요한 무역로였고 실루기아까지는 30km가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가는 중간중간에 상점이나 식당들, 여관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 일행도 중간중간 그런 곳에서 쉬면서 군것질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강을 건너고 언덕을 넘어서 점점 지중해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풀빛이 좀 더 습기를 머금어 점점 푸르러집니다. 지형도 구릉 지역에서 평야로 바뀌고 바다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 이르는 지역은 비옥한 평야와 구릉지대였습니다. 항구 근처 도시의 복잡한 번화가들을 지나갑니다. 바다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바다로부터 불어오는 해풍이 이마에 땀을 식혀줍니다. 드디어 실루기아에 도착했습니다. 32km 정도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도착하려면 아마 안디옥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밤에 실루기아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실루기아 항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실루기아 항구는 당시의 위치보다 조금 북쪽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색 지역에 실루기아 항구가 있었습니다. 내항과 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아마도 당시의 해안선은 좀 더 안쪽이었을 겁니다. 이 항구는 무역항이고 로마의 해군 기지도 위치해 있던 매우 중요한 곳이었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마 때마다 뒤편의 산들로부터 많은 양의 물이 토사와 함께 흘러내려와 항구와 도시를 덮치는 바람에 종종 항구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스파시아누스 때부터 산으로부터의 물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 터널을 뚫었는데 이 터널은 지금도 타이터스 터널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이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되기 전에는 실루기아가 이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 도시도 안디옥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사라져 이렇게 농경지들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집들과 거리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이 항구에서 하룻밤을 잔 바울 일행은 다음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살라미를 향해 떠납니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보며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논리적인 바울은 여행 계획을 짜고 바나바는 고향에서 만날 친척들과 지인들 생각을 했을까요? 젊은 마가는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는 요즘 젊은이들 마음 같았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세 사람 모두 무척 설레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